또 보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일단 이제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세 군데에서 시험을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역시 7월달 방학달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다들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사실 저희 집 근처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서 거기가 이제 처음 시험을 보는 장소였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시험 부사장이 아니었는데 새로 생긴 부사장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건 이제 시험 보는 나이대가 맞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를 점점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일단 이제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듣기 부분을 듣는데 약간 듣기 일부분을 듣는 순간 와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 이거 사람들 풀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했고요. 우리 학생들 어떡하지?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제 풀면서 바로 다음 거 밑에 거 계속 보잖아요. 이제 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숨이 찬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좀 원래 하다가 끝나는 그런 느낌? 네, 그냥 이제 약간 겹쳐져서 나오지 않고 정답으로 됐던 것도 오였던 것도 이거는 너무나 다른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질문지에서는 10분 후 출발하겠다, 10분 후 출발라고 했는데 듣기에서는 뭐明天 출발로 바뀌어져서 내일 출발하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렸기 때문에 X가 하나가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O로 나왔었던 것들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연락하다라는 표현이죠. 리엔시라는 표현. 그리고 보통 뒤에다가 보상을 넣어서 리엔시 보상 이렇게 써주시면 연락이 안 된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렇게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나부통電話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전화가 잘 안 된다는 건 연락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정답은 맞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없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 전달, 전전달에 저희가 총평을 할 때 이런 키워드를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통화중이다, 짤시엔, 그죠? 그쵸. 그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나보통은 상상치도 못했던 키워드라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됐었던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국어로 말하자면 교육은 경제 발전의 관건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教育是经济发展的关键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뒷부분은 그대로 나왔지만 교육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바뀌어져서 나왔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科技是经济发展的关键 이렇게 나와서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자체가 쉽지가 않았죠. 과학기술. 그렇죠. 과학, 그 다음에 뭐 교육, 관건, 경제발전 이런 키워드들이 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도쿄에 나와서도 어려운 키워드였는데 듣기에서 이제 들으셨어야 하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거야. 그래서 저희의 추천은 공부하실 때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도쿄 한다고 해서 그냥 한자만 외우지 마시고 꼭 발음하면서 그렇죠. 발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실 요거는 좀 쉬운 거라고 생각이 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我们离不开家人和朋友的支持 우리는 찔출 지지하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떨어질 수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야 난 지지도 필요 없어, 난 나 필요 없으면 난 뭐 마이웨이 이렇게 갈 것도 아니고 맞아, 항상 좋은 것들이 또 잘 전달이 되죠. 그리고 항상 HSK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거주어 합작해야 한다, 서로 빵주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함께 뭐 잘 살아보자 이런 사랑과 내용이 평화의 시험이에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 듣지도 않고 그냥 오지 이렇게 했지만 뭐 들어본다 한들 뭐 달라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건 이제 거기에 주어진 내용은 짜요잔 주유소가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쉬어 필요로 한다.检查 검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웬걸 말할 때는 每个月라고 했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每个月였고요. 요거 시간 표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듣기 부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듣기 2, 3 부분은 어땠나요, 쌤? 네, 2, 3 부분은 제가 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 3 부분은 근데 생각보다 내용은 어려웠어요. 내용은 진짜 어려웠는데 보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보기 자체는 꽤 괜찮았죠. 일단 주어진 보기가 쉬웠는데 또 여기다가 더해서
보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을 해주네 그걸 그대로 읽어주네.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기에 보기에 초콜릿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그대로 초콜릿 정답 갑자기 되고. 초콜릿이래. 그럼 그냥 그거 정답 고르고 뒤에까지 들어도 별다른 반전 내용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너무 어려운데 하고 포기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겹쳐진 게 좀 많았죠. 어떤 게 겹쳐져서 나왔었죠? 끝까지만 들었으면 잘 푸셨을 내용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일단 그 보기에 뜨어라 장진이라고 있었어요. 그 뭐죠? 보너스를 얻었다. 보너스를 획득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봐요. 다선 주어셔마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부다선 징커? 너 나한테 쏠 계획은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보너스를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장진 얘기를 언급을 되게 많이 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찡주의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문화 관련 문제는 꼭 준비해서 가세요 하잖아요. 악급의 경극 이야기가 참 잘 나와요. 그쵸. 경극하고 하나 더. 북경에는 만리, 장성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경극이 아니나 다를까 보기에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너 이번에 그 학예회 때 뭐 할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뭐 하지? 걱정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찡찡. 경극 그걸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원래 HSK에서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나 이번 방학 때 경극 배울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경극 보자마자 이거 정답 잘 되는데?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경극 매니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경극 매니아다, 그죠? 그리고 보기에 또 띠엔나오가 나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샹마이 띠엔나오, 컴퓨터를 사고 싶다. 이랬는데 여자가 아니나 다른가? 저 컴퓨터 뭐 열 몇 대 사려고 하는데 조금 더 나죠? 안 되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미 이거는 세일이 할인이 된 가격이라 더 이상 가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를 들어보니까 여자가 사려고 하는 것은 띠엔나오였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여러분 요거는 살짝 다르게 나왔는데 통화 가오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이 뭐예요? 바로 중국어. 통화 가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겠고요. 이 중국어 시험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할까 잘 들어보니 여자가 야 너 잘하잖아. 이 슈어다한 요리. 너 말 되게 잘하잖아. 말 되게 유창하게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중국어 시험을 보는구나.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유창하게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제 독해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독해 부분에서 읽어보는 게 쉬웠고 그래서 이제 ABCD에서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봤었던 그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부주의하다, 칠칠맞다 라는 표현으로 초신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맨날 하는 말이 타이, 수신 너 너무 칠칠맞아 하면서 뒤에는 칠칠맞은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얘는 너무 칠칠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면서 쉬운 문제들은 늘상 실수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이란 표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비연필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비연필 꼭 챙기세요. 이러는 거 안 챙겨가는 사람 누구? 라오시.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키워드로 띄오동시 물건을 잃어버리다 같은 것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장 띄오동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저라는 표현이 이제 또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인데 특히 저는 이제 어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명을 했었을 때 분명히 앞에 명령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뒤에 그렇지 않으면 이란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이번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치 저의 모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다시는 딴 거 먹지 말아라. 케이크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트 또 실패할 거야 하면서 포저가 정답이었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어떻게 낭비를 하니? 이거 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 있겠어. 저였어요. 포저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트 실패할 거다. 그런 것들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또 뭐가 나왔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건 저는 그냥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건데요. 경험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징옌. 그렇죠. 경험은 쌓아야죠. 쌓다 뭐라고 합니까? 찌레이. 그래서 찌레이, 징옌, 찌레이, 펑푸더 징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공부어 징옌 很严重, 很重要. 뭐예요? 일의 업무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니平时要注意积累라고 했어요. 너 평소에 해야 한다.
주의해서 잘 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쌓다, 찌레이도 나왔죠. 그 다음에 평소에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업무에 뭐가 중요하니까 잘 쌓아라 하겠어요. 업무, 경험, 그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학생들은 작은 단어로 잘 외워줘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접속사 얼마나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접속사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2부분 난이도는 이제 평소에 나오는 그런 접속사 문제들 생각하면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왔었던 표현들 중에서 좀 대표를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AR뿐만 아니라 게다가 B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호진, A, 얼치의 B. 이거죠. 너무 유명한 그런 표현인데 그죠. 요거 5단 A, 얼치의 B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我妻子, 내 부인은 부단, 호진, 모모일 뿐만 아니라 对弹钢琴有着很高的热情. 그죠? 피아노 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열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对于自己的要求,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 很严格, 본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되게 높은 요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명사가 나오면 첫 문장이 되게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었던 표현이 这是 이것은 他取得成功的主要原因. 이것은 그녀가 성공을 얻은 주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진, A, 얼치, B 부모가 하라는 그런 이제 대명사를 잘 고려하셨다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건 접속사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호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 누구야? 지은쌤, 빵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에 찡리라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를 요청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보니까 찡리 사장님 我周四 내가 목요일에 要请一天假 뭐예요? 휴가를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뒤에 왜냐하면 뭐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뒤에 나 그날 또 이어지죠. 목요일날 나는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 그날 뭐예요? 여러분 我儿子毕业表演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졸업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자하니 老师建议父母都参加 선생님이 제의를 하셨다, 제안을 하셨다, 부모들이 다 참가하는 것을 제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서대로 C, B, A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 저 목요일날 휴가 좀 낼게요. 그날 우리 아들이 졸업 공연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제안하시기를 부모님이 다 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쓰기 부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번 쓰기 부분은 막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되게 다채로운 어법이 나와요. 오, 진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면 뭐 존형문도 나왔고 비교문도 나왔고 뭐 등등등등. 맞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기발한 문제다 이거 처음 보는 문제다 싶은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 맨날 나오는 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채로웠어요. 그렇죠. 다채로운 구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그 존형문 문제가 나왔어요. 맨 앞에다가 장소를 써가지고 존재, 출현, 소식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이제 방 안에는 있다. 하나의 큰 이제 안경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방지엔리 방 안에는 여 있어요. 이거 따이엔지 하나의 큰 안경 거울 찡들.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거울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바꿔서 안경으로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래서 방 안에는 하나의 큰 안경이 있었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안경이나 거울이나 찡자 들어가니까. 맞아. 거울로 다 취재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교문 할 때 그런 거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교외 지역과 도시 지역 이런 건 좀 잘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교외 지역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역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외 지역의 집값이 조금 더 싸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집값, 방지약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추의 방지약 그 교외 지역의 집값은 이 실추다 그 도시 지역의 집값보다도 낮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왔었어요. 일단 쩌취가 나오는 순간 쩌취네 했고 옆에 시취가 있네? 그럼 둘이 비교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고요. 딱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옆에 B가 있어서 비교하겠구나 해서 봤더니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B가 있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교외 지역이 시내 지역보다 단가시 낮다. 우리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문제는요. 라오시더 구리, 선생님의 구리, 격려가 구리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격려가 시하 그를 어떠하게 만들다. 겸어문이네요, 그죠? 越来越自信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더더욱 더 자신감 있게 해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겸어문인데요. 우리가 A가 B를 시하게 만들다라는 그 형태 구조만 알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 말고 오막이 만들다,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장문국은 제시어 좀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진짜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설탕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쵸. 소금 나왔어요. 그쵸. 소금 염자, 옌이라는 표현. 그쵸. 그래서 음식에다가 소금 넣는 그런 이제 표현도 나왔었고. 하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너무 많이 넣지 마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많이 넣어도 빵인가요? 조금 넣어요? 빵이 리알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한자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어차피 외워야 되는 단어니까 여러분 요즘에 웰빙 시대예요. 건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여 웨이라健康 이런 거를 좀 더 써주시면 내용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자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웨이라 健康을 처음에 서두로 깔아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시어로 붙는 그림 나왔어요. 신발 벗는 거 그림 나왔죠.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보통 천 있다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내보내요. 뭐 있다, 그 다음에 뭐 겉옷 두꺼운 옷 좀 많이 좀 입고 다녀. 추우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그렇죠. 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는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이 신발이라는 글자를 못 썼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왜냐면 그림 자체가요. 그 신발 벗는 그림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옷을 보다 이렇게 쓰시면 좀 곤란한 문제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물론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시에 못 쓰면 조금 마음의 상처가伤心. 자, 그 다음에 칠판 지우는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애가 뒤로 뒷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칠판을 지우고 있는 그림이었고 동사 많이 다뤘던 차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여태까지 뭐 땀을 닦아요, 차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창구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창문을 닦다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한번 여러분 테이블을 닦는 그림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차주지상. 근데 이번에는 차주지상이 아니라黑板上. 그리고 특히 차라는 표현이요.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이게 문질러서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칠판 지우는 것 또한 차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다음 거 우리 보통 이제 중국 무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쿵푸 팬더, 쿵푸어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쿵푸 맞아, 쿵푸가 나왔어요. 쿵푸 중국어 발음을 뭐라고 하나 했더니 꽁푸. 그쵸, 똑같아요. 꽁푸. 근데 이제 쿵푸를 하는 사람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상상하지도 못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예상컨대 그 사람 지금 쿵푸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썼습니다. 그죠? 안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저의 제안은 쉐 쿵푸. 맞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뭐 이번 방학에 경극 배울 거야 이런 말 되게 잘 나왔다 보니까 이번 방학에 쿵푸 배울 거야 라고 써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기출 때부터 하잖아요. 또의 什么什么感兴趣.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것도 좋죠.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자가 딱 거울을 보면서 정장을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시어로는 정식적인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옷을 입다라는 표현과 정식을 같이 쓰게 되면 좀 갇혀 있다, 정식적으로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또 있죠. 그렇죠.穿得很正式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옷을 꾸며주세요. 그러면 正式的衣服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것도 썼어요. 원래 4급 독해에서 레오시아 하오인시아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삐인시아, 중요 이런 걸 쓰면서 그래서 나는 난 고급지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식으로 쓰게 되었죠. 그럼 이걸 또 제식으로 바꾸면 为了留下好的印象 저는 为了그 좋아하거든요. 为
为了 위하여 留下好的印象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상황어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한번 총평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 시험 보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 보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